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이라는 내용인데요. 박근혜 정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임성근 부산고법 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은 무기명 표결이어서 일반적인 입법안 처리와는 달리 찬반 인사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가토다스야 상케이 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명예훼손에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재판장에 재판을 지시를 했으며 판결문을 미리 받아서 직접 수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쌍용차 노동자 집회 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그리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이 약식 명령 공판 절차 회부 등 재판부의 판결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혐의는 이미 지난해 2월에 선고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로 모두 인정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도 2018년 11월 중대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적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 발의자인 이탄희 의원도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두고서 결정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은 물론이고 공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또한 공무원 연금법 제65조에 의해서 절반으로 삭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이 입법부인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서 사법부를 길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말 되도 않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극우 언론지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죠.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이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헌법 제65조 1항에서의 내용이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의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은 헌법 정신을 완벽히 위반한 행위인 거죠. 탄핵받아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한 탄핵 가결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해당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도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 해당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과는 달리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빨간 줄 쳐진 부분을 보시면 국정농단 방조 무죄, 불법 사찰 일부만 유죄, 또 그 아래 보시면 우병우 대통령 보좌한 것을 범죄로 만들어,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금일 4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와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구치소에서 1년간 구금됐던 만큼 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총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이 된 겁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불법 사찰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8개나 되는 혐의 중에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린 건데요. 불법 사찰 혐의 중에서 우병우 사단이었던 추명우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에 보고하라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우병우 씨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추 전 국장의 이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면서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이 공모, 가담에 실질적으로 우병우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무죄 판결 부분은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우 전 수석은 상고할 생각이다라면서 무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이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고 이 권력이 없는 자는 유죄다라는 말인데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우병우의 2심 판결 참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을 시키더니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국정농단의 방조자,
그 방조자인 법꾸라지는 대부분 무죄 판결, 그 무죄 판결도 모자라서 감형까지 시켜줍니다. 우병우 씨는 계속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법 판결에서는 이 사법정의가 꼭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이 사법부의 신뢰도가 아주 밑바닥을 찍은 이만큼 3심 대법원 판결도 2심과 크게 다르지 않진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간절히 좀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댓글도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과 채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